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신성범 전 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19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어제 후보 등록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 어떻게 될지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먼저 이은영 소장님, 이번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어느 정당을 더 지지하느냐, 아까 정당 지지도 봤는데 이것과 같습니까? 네.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 이런 게? 예,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8일에서 10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일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겠다 48.2,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출하겠다 38.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3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6.8%여서 지금 정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신성범 의원, 지금 승부처가 아무래도 수도권, 충청 지역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아시는 대로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는 경기도가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거기에 더해진다면 충청도인데 충청도 네 개, 그러니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세종 가운데서도 결국은 뭐 충남지사 선거죠. 그러니까 경기지사와 충남지사 뭐 여기 외에는 다른 곳은 큰 의미가 없다 하면 국민들께서 그 관심도 안 기울고 정치부 기자로 관심이 없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는데 예. 결국 두 군데입니다. 관심이 경기도와 없다는 것은 승부가 예측이 되니까? 쉽게 뭐 나름의 뭐 국민들께서 심정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죠.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한 전국 광역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요. 17개지 않습니까? 17개에서 지난번 대선 기준으로 하면 10곳을 이겼어요. 네. 예. 그중에 인천이 졌었는데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충남이 이겼었는데 조금 거기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정도 평가? 나머지는 대선 때와 좀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경기는 저희가 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막 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어제 김민석 본부장이 뭐 몇 개 이기면은 승리, 몇 개 이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10개 이기면은 이제 뭐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일단 호남 3곳, 제주 1곳을 가장 안정적인 곳으로 보고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다음이 수도권에는 경기, 인천, 그다음 충청권에는 세종, 대전, 충남, 그리고 좀 더 해서 강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경기, 인천하고 이 대전, 충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3군데 중에 2곳을 이기는 당, 그다음에 충청권에서 4군데 중에 3곳을 이기는 당이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관심 지역을 한번 살펴보죠. 경기도 조사가 있죠? 예, 경기도가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조사마다 계속 좀 혼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예. 이게 지금 조원 CNI가 경기일보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조사를 보면은 김동연 후보가 44.8, 김은혜 후보가 39.2%, 강용석 후보가 5.4%가 나오고 부동층은 7.0%입니다. 예. 그런데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5일, 6일 한 조사를 보면은 여기 경기도 거주 1,000명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또 김은혜 후보가 44.8, 김동연 후보가 41.0, 강용석 후보가 10.1%포인트, 부동층 4.0% 나와서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예, 지금 서로 다른데 이게 다 오차범위 이내여서요.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어저께 이제 경기도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 강용석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김은혜 후보가 근소하게 앞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후보의 지지층이 워낙 좀 상이해가지고 단일화를 했을 때 강용석 후보 지지가 다 김은혜 후보 쪽으로 갈까 이런 좀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단일화가 만일 성사가 되면 또 그것도 컨벤션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단일화도 변수가 되겠지만요. 네. 이제 조사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조사는 김동연 후보가 44.8로 이기고 네. 어떤 조사는 김은혜 후보가 44.8로 이기고 이건 좀 너무 헷갈리는 조사 아닙니까? 이게 경기도가 이제 권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데 지금 조사들 모든 조사 회사들이 그거를 이제 31개 시군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5개나 6개 권역으로 다시 묶어서 조사를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그 샘플링이 좀 많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경기 남부권 같은 데서 과천 뭐 이런 쪽이 좀 샘플링이 많이 되면 보수 쪽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김은혜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또 이제 그 김동연 후보가 좀 지지가 높은 곳에 샘플링이 좀 더 많이 잡히면 이게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는 그래도 인물 경쟁력 중심으로 볼 때는 김동연 후보가 조금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인천 쪽이 사실은 더 변수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인천은 지금 조사 나오는 거로는 민주당의 그 박남춘 후보가 조금 뒤지는 걸로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인천이 실제 이제 누가 이길지 여기도 지금 3자 구도여서 인천이 변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에서 충북이 좀 안 좋고 충남은 그 광역단체장이 그 천안 출신인 양승조 후보가 좀 앞서는 흐름을 지금 뒤집혔더라고요. 흐름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볼 곳은 결국 그 인천과 강원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올지 좀 알 수가 없다. 윤희석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긴다 이렇게 봅니까? 이긴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말씀드린 단일화 이슈가 있잖아요. 예. 단일화가 사실은 이제 바라는 게 정말로 단일화 뭐 협상을 하든지 해서 되는 것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표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강용석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해주고 그냥 이렇게 양강으로 가는 걸 내심 바라는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부드럽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런 시각도 당에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한 군데서는 5.4, 또 한 군데는 10.1% 지지율 나왔잖아요. 강용석 후보가. 네. 그러다 보니까 토론에도 참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어제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분은 결국 목표가 뭐냐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권 정치로 복귀하는 게 목표라고 저는 봤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시도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 형용사, 부드러운 정리 과정 좀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예. 어저께 TV 토론 보니까 그 전에는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어저께 토론에는 또 갑자기 김동연 후보를 비판을 하고 그 과거의 어떤 그 뭐 택시 기사와 싸운 이런 걸 막 꺼집어내서 예. 공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저는 제도권 진입이 목표냐 아니면 슈퍼챗이 목표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슈퍼챗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영수 후보가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분이 전화했다. 이야기는 정치적 거래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분이면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보다도 더 거기하고는 높은 분 저는 안 할 아닐까요? 것 같고요. 그것도 다 저는 슈퍼챗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일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드러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쉽게 말하면 아주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용석 후보에게 뭔가를 보장해주고 사퇴를 유도하는 이런 정치적인 뭐 그게 그래도 좋고 뭐 정치적 협상에도 좋고 다 좋은데 과정이 필요할 텐데 누가 무엇을 그러면 다시 바꾸고 말하면 누가 무엇을 제안할 때 어떤 내용을 제안할 때 강용석 후보가 드랍하겠느냐 이 부분인데 좀 저는 글쎄요 누가라면 이준석 대표는 뭐 아닐 테고 이준석 대표 반대했으니까 복당을 그러면서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직업적으로 무슨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대목인데 누굴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이 뭐 물밑에서는 오갈 것처럼 저도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신성범 의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구도 가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선 치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치르는 지방선거인데 싹쓸이 우려를 야당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용석 의원은 이게 뭐 다 하신 대로 뭐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드랍 좀 하고 그 포기하고 빨리 나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또 중도 지지자층들이 또 강 후보 때문에 빠져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누가 매끄럽게 정치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느냐는 예. 그 누구냐? 저는 잘 안 떠올라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저는 단일화 될 거라고 봐요. 나이 최종적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 가져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청와대 이전 문제로부터 불거진 대통령이 당선 시절의 지지율 폭락 이게 저는 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김태형 후보가 충남으로 가고 뭐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권력과 정치가 플러스된 정치 기억이 국민의힘과 다른 곳에서 작동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민주당이 광역을 몇 군데나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김용환 후보가 노영민 후보 많이 앞서고 있고 대전도 이장우 후보가 앞서고 세종도 앞서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충남지사는 어떻습니까? 충남지사가 지금 양승조 후보가 지난번에 조사할 때, 그러니까 MBN이 27일 날 조사할 때는 39.9, 김태흠 후보가 46.2로 김태흠 후보가 앞섰었는데 예. 이게 이제 역전이 됐어요. 4일 날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은 양승조 후보가 46%, 김태흠 후보가 39.6%인데 여기가 이제 양승조 후보는 천안 출신이고 천안이 충남 인구의 거의 한 4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김태흠 후보는 보령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좀 인구가 적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역전이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충남은 어떻게 봅니까? 충남이 인구가 210만인데요. 예. 양승조 의원이 4선하셨던 천안이 65만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령 서천 출신의 김태흠 의원이 이른바 그 소지역주의 인구수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어떻게 될지 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보는데 제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2010년 지방선거부터 해서 지금이 4번째인데요. 이긴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장만 봐도 서울시만 봐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4번째 도전인데 첫 임기 2006년 때 그때 구청장 다 이길 때거든요. 당시 한나라당이. 예. 그때 이후로는 시장 임기 중에 그 소위 말하는 시의회가 여당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서울시장 당연히 된다고 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야 그럼 구청장 다 가져오냐 시의회도 110에서 112석으로 늘었는데 뭐 한 90석은 갖고 오냐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한 10년 가까이 지다 보니까 지방 권력이 이게 대선 이겼다고 해서 저희가 싹쓸이를 한다 그런 풍토가 아니라는 예.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충청권 지역이 이 ARS 조사 지금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다 세종이나 대전이 앞서는 거로 나오지만 실제 이제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물 경쟁력 부분이 지금 현역 시장들 지금 민주당이 후보로 나오는 이 현역 시장들이 더 평가가 프리미엄도 받고 있고 평가도 좋아서 이 조사대로 나올까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충청이나 강원을 여론조사 회사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응답할 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강원도도 그런가요? 네, 강원도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샤이 진보가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도 지금 아직은 지금 이광재 후보가 이게 지금 MBN이 KBS MBN 조사한 걸 보면은 MBN 리얼미터 의뢰한 조사인데 41%, 김진태 후보가 48.8%, 또 KBS가 한 거는 이광재 후보가 33.4%, 김진태 후보가 42.6%여서 아직은 이제 김진태 후보가 앞서지만 지금 이광재 후보가 후보된 지 얼마 안 됐고 워밍업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여서 이게 조금 더 좁혀질 걸로 저희도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변수가 이제 그 박완주 그 의원의 그 성비 문제가 있어서 충청권이나 강원도 쪽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겠죠. 예. 사실 제가 보기에도 박완조 의원 지역구가 아마 천안이죠. 네. 천안이라면 그것이 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전체적으로 뭐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방선거라는 게 결국은 지지자층들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면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굉장히 좀 흩어질 가능성. 다시 말하면 이래서 되겠어라고 이렇게 그런 대목 투표장으로 안 나갈 가능성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좀 더
또 혜택을 덕을 볼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대목은 좀 그렇게 있어도 돼요. 보실 수 있는데 양승조 후보가 그 지난 그 지방선거도 그렇고 도덕성 평가 좀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결집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총선이 아니고 지방선거니까 양승조 후보를 본다면 개인적으로 보면서 예, 성비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강원도는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김진태 후보가 현재 또 앞서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방선거 날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데 이번 보궐선거에 대선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더 판이 커지고 흥미진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각각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는데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 조사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없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분당으로 나오는 게 좋냐, 계양으로 나오는 게 좋냐, 요걸 물어본 게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한 조사가 있는데 예. 분당 출마를 했어야 된다가 20.4, 계양으로 출마해야 된다가 33.6, 출마가 이르다 이게 33.4, 잘 모르겠다 12.7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양을 자체는 이제 텃밭이 좋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출마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에 찬성한다가 43.9, 네. 출마에 반대한다가 44.3.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비슷한데 뭐 지지율도 뭐 0.7% 뭐 득표율도 차이가 났으니까 뭐 이 정도는 있겠지만 문제는 출마에 찬성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인천 계양을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건데요. 예. 계양을은 또 워낙 텃밭이라서 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많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지난 총선 때 지금 후보가 된 윤형선 후보가 19% 넘게 졌어요. 송영길 후보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출마의 비난 여론이 많다 하더라도 그 정도 차이 뒤집기는 쉽지 않은 싸움이다.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 출마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런 조사도 했나요? 그것도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는 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건 또 그렇게 찬반으로 물어봤는데 예. 찬성이 47.5, 반대가 37.8, 잘 모르겠다가 14.7이어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분당갑 같은 경우는 김병관 후보랑 맞서게 되는데 김병관 후보도 사실 지역구 관리를 했던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한 후보이기 때문에 찬성이 높긴 하지만 실제 이제 이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아서 요거는 또 박빙승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한테 여쭤볼까요? 왜 이재명 후보는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을까요? 아무래도 대비되는 게 지역 이동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를 했고 성남시장 경기지사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인천 계양을로 간다. 그것도 송 대표가 송일 대표가 떠난 다음에 미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과 함께 피해 간다. 그러니까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는구나. 대통령 선거에 했던 분이 굉장히 좀 비겁해 보인다. 도망가냐 뭐 이런 대목이 아마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안철수 뭐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 뭐 지역구에 연고가 있다는 안내 문제도 그렇고 나름 그래도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쭉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에는 당권을 국무총리를 안 가는 거 봐서는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원내 진출할 것 같다는 국민들 나름대로의 예상치와 예상과 맞아 떨어지는 대목에서 좀 반감이 약화된 거 아닌가 그래 보여지는데. 제가 첨언을 하면은 그 대선 차점자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는 거의 당선권 근접했다가 안 된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에는 다음 대선에 당연히 나간다고 하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중간에 단일화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도 나가고 당대표도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수긍을 많이 할 텐데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무슨 지역으로 옮겨서까지 국회의원을 해?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자기랑 경쟁했던 사람 취임식하는 날 선거운동하고 있네 이겁니다. 해석은 다양합니다만은 실제는 정당 지지도라고 보여집니다. 정당 지지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요. 대선은 2라운드 판이기 때문에 그때 모였던 지지층들이 다시 이렇게 동원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찬반의 문제도 모두가 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데 대해서 찬성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의 아마 정당 지지도하고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정당 지지율을 더 올라가야 돼요.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결집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은 아까 그 윤희석 위원장이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는 대선급 리더십으로 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대선급이 아닌 리더십으로 보는 게 아닐까. 여당 내 일원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내부 평가를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고 그럴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19일 남았는데 지방선거 변수 어떤 게 될지 한번 짧게 말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신성범 의원은 어떤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좁게 보면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추경 연설을 한다 그래요. 예. 그 대목이 국민에게 내용이 어떻게 비칠 거냐. 두 번째 20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이런 게 좀 저는 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석 대변인이 꼽으시는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한덕수 총리 인준안 어떻게 할 거냐 예. 그걸 볼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무리한 통과에 이어서 또 불통 입법 폭주 이미지가 더 씌워질 거고 그게 제일 크게 저는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두 분은 거의 여당의 입장에서 보시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 보시는 거는요?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여야 통틀어서 성공적인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위험 요소만 존재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역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의전적 실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과도한 발언으로서 외교적인 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신을 통해서 나왔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하시는 건 아니죠?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광역 기준 판세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기초 단체장 선거인데 기초 단체장 선거가 지금 정당 지지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민주당 후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지층 결집을 시키고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거. 지금 정당 지지율 이런 기준으로만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는 여론조사 많이 틀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작은 지역을 그렇죠. 샘플링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틀려서 여론조사 가지고 내가 졌다 이렇게 먼저 의기소침하면 집니다, 진짜로.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과연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인가? 현직 프리미엄의 그 이점을 살려서 민주당이 지켜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혹시 지방선거도 출구조사합니까? 지방선거는 광역만 해요. 광역은? 네, 광역은 합니다. 그러면 그날도 저녁에 6시 넘어서 나올 예측 거예요. 조사가 나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대선 같은 출구조사가 아니고 각 회사가 이제 여론조사 형식으로 출구조사를 해서 그래서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 이번에도 방송사가 함께 합니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고 그 독자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나눠서 하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역할을 나눠가지고 방송사들이 그래서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예측도가 좀 떨어집니다. 수 있다. 예, 특히 제일 높은 게 대선입니까? 대선이죠. 그다음에 총선, 예,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는 진짜 좀 건역별로 많이 틀려요. 그렇군요. 충청 이런 데는 진짜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1번 지역으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신성범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문을 열겠습니다.